안녕하세요, 큐루입니다. 마이크를 안 켰네요. 안녕하세요, 큐루입니다. 저번에 한번 구매한 마이크 박스만 온 적이 있었잖아요. 그 몇몇 분들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잘 왔습니다. 2주 전에 ASMR 녹음할 때도 이걸로 잘 녹음했어요. 비싸지 않은데 성능이 괜찮아요. ASMR 섬세한 소리도 엄청 잘 녹음돼요. 네. 자, 오늘은 당신의 창작물을 소개합니다. 두 번째 시간입니다. 당작소 2. 오늘 소개드릴 작품은 임정수님이 보내주신 1시간 분량의 영상물입니다. 이메일로 설명을 좀 주셨는데 그거 보기 전에 잠깐 영상물을 같이 좀 볼게요. 브런치, 작품 제목 같네요. 우리말로 하면 아점이죠, 아점. 싱글 채널 스크린이라고 써있는데 이거 화면 하나짜리 영상이라는 겁니다. 가끔 화면 여러 개가 이렇게 함께 놓여있는 영상 작품들도 있어요. 그런 건 싱글 채널이 아니라 2 채널이나 3 채널이라고 부릅니다. 노 사운드, 노 서브타이틀. 소리랑 자막이 없다는 말인가 봐요. 자, 실내에서 발코니 쪽을 찍은 영상입니다. 겨울인 것 같아요. 난간이나 나무에 눈이 쌓여 있습니다. 그리고 새가 날아옵니다. 난간 모서리에 그 통이 하나 놓여 있는데 그 뭔가 물고 다시 날아가요. 먹을 게 있는 것 같아요. 계속 오네요. 여러 마리인 것 같은데 어디선가 날아와서 모이를 물고 다시 날아갑니다. 배가 노랗고 등이 회색이고 볼이 하얗습니다. 박새 같아요, 박새. 가끔 보이죠? 자, 이런 영상이 1시간 동안 그냥 계속됩니다. 한번 임정수님이 보내주신 작품에 대한 설명글을 발췌해서 읽어드릴게요. 지난 12월에 전시가 있어서 러시아에 갔는데요. 전시를 위한 무엇인가를 한참 만들다가 그냥 전시를 못해도 되니까 뭐라도 함께 만들고 싶었어요. 러시아에서 12월을 보낸다는 것이 다시 못 올 이상하고 귀중한 순간일 것 같기도 하고 매일 눈이 오니까 그 풍경과 관련한 뭔가를 하고 싶었어요. 제 방 베란다 앞에 나무가 있었는데 영상에 나오는 그 작은 새가 나무 꼭대기 제일 끝에 있는 가지에 주로 앉아 있거든요. 언젠가부터 외출할 때는 큰 통에 먹이를 두고 집에 있을 때는 브런치 타임에 제 방 베란다에 먹이를 주면서 저도 밥을 먹곤 했습니다. 이렇게 거의 한 달을 보내니 이들이 거의 매일 브런치 타임이 되면 베란다 앞 나무에 이미 기다리고 있어요. 그리고 밖에 나가서 시내에 나가면 나무에서 나무로 이동을 하면서 따라옵니다. 낯선 곳에 있으면 사람하고 말을 하기보다는 말하고 지내지 않았던 것들과 지낼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순서대로 날아오는 새들의 움직임, 동선, 서로 눈치 보는 모습, 씨앗 한 개만 들고 날아가는 모습, 뒤에 있는 나무에서 차례를 기다리는 표정, 보초 서는 순서 등등을 지켜보는 것이 즐거웠습니다. 그냥 전시장을 생각하지 않고 뭔가 하는 일에 즐거웠던 적이 오랜만이었던 것 같아요. 거의 매일을 기록한 후 새들이 끊기지 않고 화면으로 들어왔다 나가는 1시간짜리 영상으로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하고 편집을 했어요. 작품이라고 해야 할까 스스로 확신을 잘 못하고는 있지만 다른 누군가와 함께 보고 싶습니다. 전시장보다는 유튜브를 통해서 큐루님의 이야기와 함께 보여주면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메일 드리게 되었습니다. 라고 이메일을 주셨습니다. 마지막 부분에 작품이라고 해야 할까 스스로 확신을 못하고 있다는 말이 눈이 가네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건 작품인가요? 아닌가요? 제 생각엔 어떤 창작물이 작품인지 아닌지 예술인지 아닌지 이런 건 별로 안 중요한 것 같아요. 뭐 저도 주간 창작이라는 그 제목으로 뭔가 일주일에 한 번씩 계속 올리고 있기는 한데 그게 작품이나 예술이 아니라 그래도 아무 상관이 없거든요.
그냥 창작자들한테 중요한 거는 어떻게 내 창작물을 이 세상과 만나게 할까, 그런 걸 고민하는 게 더 생산적인 것 같아요. 이게 예술이다, 작품이다라는 타이틀을 얻는 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아무튼 작품을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죠. 그냥 제가 본 방식대로 얘기를 할 거예요. 또 일단 보이는 부분, 그러니까 이 영상에 찍혀 있는 것부터 얘기를 해보죠. 영상물 성격상 집중해서 보기에 좀 인내심이 필요합니다. 사실 영화처럼 이렇게 앉아서 집중해서 보는 걸 목적으로 하는 영상물은 아닌 것 같기도 하고요. 근데 가만히 앉아서 보다 보면 뭐 새들이 날아오는 궤적이라든지 새의 동세라든지 앉아있다 돌아가는 시간의 차이라든지 하는 것들을 이렇게 세심하게 살펴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 영상물은 그런 이 작은 변화들에 귀 기울이는 시간을 보낸 한 사람의 기록물 같은 거죠. 그 왜 면벽 수행하거나 그 명상하시는 분들 그거 하시다 보면 감각이 이렇게 완전히 사라지는 순간이 온다고 해요. 근데 그 순간이 오기 전에 아주 작은 자극에도 되게 예민하게 반응하게 되는 시간이 있다고 합니다. 미세한 소리나 공기의 흐름 같은 것도 다 느껴지는 거죠. 물론 이 영상물이 그런 예민한 감각의 순간을 제공해 주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보는 이들이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게끔 하는 배경이나 무대를 마련해 주는 것 같긴 합니다. 사실 이 찍혀 있는 새가 밥 먹는 영상물 자체보다 저는 저 영상물 찍고 있는 사람의 존재가 더 신경이 쓰입니다. 이 영상물 창작 과정을 좀 상상을 해보게 되는 거죠. 임정수님이 홀로 러시아에 있습니다. 러시아 추운 동네죠. 영상에도 눈이 쌓여 있습니다. 말도 안 통하고 날도 굳은 타지에서 베란다를 보다가 조그만 새들의 눈이 갑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모이를 주고 그 과정을 기록을 하기로 한 거죠. 그래서 규칙적으로 그렇게 찍은 영상을 쭉 이어서 1시간의 두께를 만들어냈습니다. 이게 보여지는 거에 비해서 꽤 공이 들어가는 과정일 텐데 도대체 왜 이런 행동을 하는지는 영상물을 봐서는 도저히 알 수가 없어요. 뭐 이 영상물이 전시나 상영을 위해서 제작된 영상물은 아니라고 또 메일에서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야말로 아무런 목적도 이유도 없는 행위예요. 뭐 일종의 퍼포먼스죠. 저 영상물 뒤에 숨겨져 있는 눈에 보이지 않는 퍼포먼스가 있습니다. 제가 혼자 그냥 상상하는 건데요. 임정수님이 그 과정을 수행하면서 작지만 짜릿한 어떤 자유로움 같은 거 느끼셨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보통 어떤 행동을 할 때 뭔가를 위한 수단이 될 때 그게 우리가 일로 느껴지잖아요. 그리고 스트레스 받고 그리고 내가 하는 행위인데도 불구하고 어떤 소외감을 느끼기도 하고 뭐 예를 들어서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 내가 일을 한다. 그럼 그 일이 스트레스가 되는 거죠. 그런데 어떤 행위 자체가 그냥 좋아서 그 행위를 할 때 우리가 그 스스로 행위의 주인이 되는 거죠. 노동이 좋아서 노동을 하는 사람한테 그 노동은 순수한 즐거움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별다른 목적도 이유도 없이 그냥 슴슴하고 근근하게 지속된 저 행위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자유롭고 순수하고 주체적인 행위입니다. 이 영상에 보이는 거, 그러니까 모이 쪼아먹는 새들의 모습 너머에는 저 무의미해 보이는 매일의 일상을 만들어내고 있는 한 사람의 주체적인 고군분투가 있습니다. 자, 근데 고민되는 건 이제 관객이 이 영상을 어떻게 받아들일지의 문제인데요. 이 임정수라는 분이 전문 창작자인 것 같은데 이 영상물이 작품일지 아닐지 확신이 안 선다고 말하는 측면은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애초에 영상물이 특정 전시를 염두에 두고 제작된 것이 아니기도 하고 혹시나 전시가 가능한 상황이 오더라도 전시장에 온 관객들이 여기서 대체 뭘 얻어갈 수 있냐는 거죠. 그러니까 아마 이거 전시장에 이 영상이 영사되고 있으면은 5분을 못 버틸 거예요, 관객들이. 어딘가 미술 전시라는 포맷이랑 잘 안 맞는 거죠. 보통 관객들은 뭔가 특별한 거 기대하면서 오잖아요. 그 영화관 갈 때 비슷하게. 근데 이 영상은 너무 작고 약하고 섬세하고 일상적인 풍경을 담고 있으니까 본의 아니게 관객들의 기대를 배반하게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 그 미술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이 종종 현대 미술 보고 뭐 사기 같다느니 시간 아깝다느니 유치원생도 할 수 있다느니 하는 게 이제 그런 부분이겠죠. 사람들이 보고 싶어하는 거는 숙련된 기술 같은 거죠. 이렇게 숙련된 기술로 만들어낸 큰 산 광경 같은 거. 근데 창작물의 성취라는 게 꼭 숙련된 기술로 만들어지는 건 아닙니다. 숙련된 정신으로 이루어진 창작물이나 이 임정수님 작품 같이 잘 정제된 시간으로 이루어진 것도 좋은 창작물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런 창작물의 경우에 그 특성을 고려해서 전시보다 더 적합한 감상 방식을 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엔 이 작품은 미술 전시장보다는 그냥 일상적인 생활 공간 어디에 놓이는 게 더 자연스러울 것 같습니다. 자꾸 반복해서 보고 멍 때리고 그냥 볼 수 있게, 그냥 잊어버릴 때는 잊어버리는 대로 거기 그냥 계속 있는 거죠. 그러다가 내가 보고 싶으면 한번 보고, 이런 형태가 더 자연스러울 것 같아요. 뭐 디지털 액자 같은 거 있잖아요. 이거 그냥 영상이 계속 거기서 돌아가고 있는 거죠. 너무 크지 않은 액자였으면 좋겠어요. 한 A4 사이즈 반 정도의 디지털 액자에서 저 영상이 계속 돌아가고 있으면은 여기 어딘가에 놓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저는 뭐 제가 보고 있건 안 보고 있건 작은 새들이 계속 저를 방문을 하는 거죠. 그런 거 있으면 만약 너무 비싸지 않으면 사고 싶다라는 생각도 들 것 같긴 합니다. 자, 여기까지 임정수님의 영상물 브런치를 소개해봤습니다. 임정수님께서 이 풀 영상을 볼 수 있는 링크를 저한테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혹시 다른 작품들도 궁금해하실 수 있으니까 홈페이지 주소도 보내주셨습니다. 그거를 제가 첫 댓글에다가 달아놓겠습니다. 궁금하면 가서 직접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좋은 작품 보내주신 임정수님께 감사드리고요. 임정수님 작품 외에도 제가 아직 소개를 미처 못하고 있는 작품들이 좀 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하나하나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혹시 작품 보내볼까 말까 아직 고민하는 분들 계시면 고민하지 말고 보내주세요. 소개를 잘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메일 주소는 여기다가 또 띄워놓을게요. 자, 오늘의 당작소, 당신의 창작물을 소개합니다.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 큰 힘이 됩니다. 그러면 다음 주에 다시 만나요.